이번 시간은 물건들이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이죠.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결국은 물건들이 행위를 하였을 때 존재한 여러 사정으로부터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보통 사람이라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한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의 선의 일단 이제 무건대리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죠? 무과실 그 무건대리를 모름에 대한 과실이 없다. 것을 의미합니다. 판단 기준 대리행위 당시의 기준입니다. 객관적 판단서는 좀 더 좁은 개념으로 판단하고 사실 변론 종결치까지 모든 사람이 고려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재판에서 선의무과실은 당연히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지만은 사실심 변론 장결까지 나온 여러 가지 사정도 고려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판례는 역시 선의무과실이 원칙이죠. 일상가사 범위 넘는 대리행위는 음행위의 경우에는 좀 다른 표현이 있는 것 같도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면 결국 그 말입니다. 결국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을 표면에 내세우느냐 안 내세우느냐 그건데 그걸 내세웠다고 해가지고 선의무과실서를 채택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당한 이유의 판단의 기준 시행에는 무건대리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지요. 판단의 기준은 일반인,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통 이제 보면 통상인이라고 통상인이라는 말은 원래 우리말이 아니니까요. 일반인 그렇게 하는 맞습니다. 대리행위 당시 모든 사람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리인 주관적 사정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들은 본인의 기책 사유. 이게 본인의 기책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본인의 기책 사유가 있으면 고려해야 되고 또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경우가 많다. 판례가 그런 겁니다. 상대방의 조사 확인 의무가 존재하느냐? 월권 대리 피해인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 대리권과 정당한 이유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근데 이 정당한 이유, 특히 무과실을 판단하면은 상대방에 대한 조사 확인 의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증계약할 때요. 보증계약할 때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의 조사 확인 의무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분양대행계약 가정 판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 유무나 본인 의사 확인 의무를 인정할 사정이 없으면 정당한 이유 존재 긍정하는 것이죠. 그죠?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제 97년도 판결 보세요. 엔데버링 체일 다시 대리인이 본인의 직접 발급받은 본인의 인감 증명, 납체 증명, 본인의 인감 도장까지 다 했다 그러면 보증회사 직원이 더 이상 더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굳이 다른 의심할 사정이 없다 그러면 그걸 더 이상 조사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이런 거죠. 그리고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결국 126 피해 대리 행위로 인정된다는 점 주장 입증 책임은 유효를 주장한 쪽에서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상대방이 악이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과기윤직 셈이죠, 그죠? 다른 것과 비교해서 그런 건데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니까요. 정당한 이유는 유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적극적인 요건이 있거든요. 법정 대리의 피해 대리가 있을 수 있다, 그죠? 예를 들면 공동 친권의 경우에 친권자 일방의 타방과 협의 없이 대리행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 줄을 한번 105줄 한번 보세요. 친권자 한 사람이 친권자 공동명의로 법률을 할 때는 타방의 의사에 어긋나더라도 상대방이 악의가 아니라는 그 효력이 있다. 이건 920조 2에 딱 돼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 규정 적용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126조 표현들이 문제되는 것은 친권자 한 사람이 자기 명의로 한 경우를 이제 그런 경우에 적용이 되겠죠. 적용설이 다수설이죠. 판례는 후견인이 친족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 피해인들이 적용을 긍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후견인의 행위는 대리 행위와 제한 능력자의 동의를 준 행위가 있죠. 그죠? 어느 것이나 후견 감독의 동의 없이 하는 행위는 뭐 후견인이나 후견 감독이 취소 가능하죠. 근데 취소의 대상이요. 후견인의 행위만인지 제한 능력자의 행위도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되는데 결국 뭐 판례는 보니까 둘 다 구별하지 않고 다 그냥 취소해버린 것 같아요. 이쪽 저쪽. 일상가사 대리권과 피해인 대리, 법정 대리지만 일상가사 대리권은 부부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해서 피해인 대리를 적용하는데 결국 이제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일상가사 범위 내냐 아니냐 그걸로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주택 구입 명목으로 한 차용도 그 얘기라면 일상가사가 안 될 수 있겠죠. 아파트 분양금 납부를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가 될 수 있겠고, 그죠? 비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것은 부부 일방이 의식불명 상태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그 경우에는 뭐 특별히 다른 어떤 권한을 넘는 경우를 할지라도 인정돼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우리 판례에서는 꼭 바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결국은 아주 그냥 큰 거래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뭐 후견인 선임한다거나 그런 거죠.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은 대리권을 줬다 믿었음을 정당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된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상가사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피해인 대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공탁금 수령 권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공법적인 것이거든요. 공탁금 수령도 그것도 역시 피해인 대리가 될 수 있고요. 공법행위나 소송행위에 대한 대리는 피해인 대리가 되지 않습니다. 무건대리 공정에는 이건 소송행위거든요. 공정은 그죠. 그래서 피해인 대리 할 수 없고 만 추인을 한다 하더라도 공정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공정만 즉 소송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공법상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사법상 법률 행위를 대리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효과는 뭐 월권행위를 하더라도 126조의 요건이 충족되면 대리행위 전부가 효과가 본인에게 다 미칩니다. 그럼 다른 피해인들도 같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월권 대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제한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는 무조건 유효하잖아요, 그죠? 피해인들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대리권이 이제 예를 들면 대상이 그 가분이라 그러면요 일부 무효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중에 일부 무효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어쨌든 일부만이라도 법률 행위 유효가 인정된다면 그 부분은 유효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